지금은 능소화, 지장화라도 그러죠. 이 능성화의 계절입니다. 너무 예뻐서 한번 찍었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겁니다. 책 제목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은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북한 주민들 동포로 생각하고 참상을 참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이 남북간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김정은은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평화를 희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또 솔직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수의 국민들은 김정은도 뿔이 나지 않았고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한 간에 평화도 가능할 수 있고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쓴 저자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32년에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90 년대 92년에 태어나서 71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고 또 뭐 정치학자라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1914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KKK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으며 이 한때는 기독교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상주의의 이 전환을 갖고 오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촉구하고 반공산주의 이념을 갖게 되고 핵무기 개발을 필요의 악이라면서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기독교 현실주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비롯해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비롯해서 10권 정도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밝히는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전부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면 비도덕적이 될까?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도덕과 사회적인 도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규명을 해보려는 겁니다. 리버가 말하는 것은 집단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보다 지키기가 어렵고 열등하다. 개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보다 남우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집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행동을 지도자 또는 지도그룹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리버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집단의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세계 사람들은 악에 물들지 않거나 서로 이순투간 일 없이 잘 어울려 사는 법을 아직도 익히지 못했다라는 것이 리버의 말입니다. 이거를 한번 북한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북한의 김정은 개인과 집단으로서 북한의 정책 방향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김정은을 포함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합리적이거나 선하다고 해도
북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무기로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는 국가는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 다가 강제력 없이 공공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버의 그 말을 인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역사가 종말되는 순간까지 정치는 양심과 권력이 만난 영역이며 또한 인간 생활의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상호 침투해서 잠정적으로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강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 이상이냐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는 상관없이 인간의 역사는 순수히 도덕적인 그 원리 또는 행동 양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제도를 창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주의도 상당히 그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리버는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득표를 바탕으로 독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리버에 의하면 이때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소수는 다수에 복종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틀렸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권력만 생기면 자신의 어젠다를 강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북한한테 적용을 해보면 북한은 결국 핵무기라는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강제력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또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의 이익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리버는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만 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이기심을 왜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족국가는 국가의 어떤 공통적인 이익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경제적이나 영토적 이익 등 단기적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나라와 이웃과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기적인 이익을 알고 또 추구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고 그러한 소수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는 집단적인 이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애국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리버에 의하면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라는 거죠. 개인의 이타적 열정을 민족주의, 심하게 말하면 국수주의로 바꾸기는 쉬워도 인류 전체를 향한 열정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열정이 잘못하면 다른 국가에 대한 침탈의 어떤 집단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북한에 적용을 해보면 북한 주민들도 저 생각에 다른 나라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국적일수록 남한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남한을 압박할 때 더욱 적극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리더는 양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실주의자도 나쁘지만 도덕주의자도 유사하게 나쁘다는 겁니다. 정치적 현실주의자는 잘 아시다시피 political realist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이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도덕가는 뭡니까? 이성과 양심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리버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또 평화를 깨고 싶어하는 일부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는 해결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제력 자체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강제력의 사용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버에 의하면 사회 내에서 이성의 힘은 완전한 힘의 평등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리버는 비폭력적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리버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패시미스틱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호하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는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고 결국 자연세계처럼 투쟁에 의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투쟁을 통해서 달성한 평화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국방력밖에 없는 거죠. 또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북한의 선의, 북한 지도자들의 이성에 의존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이고 현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